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치권 문제 그 2번에 2번 동그라미 봅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데 이게 판례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도급인은 일을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고 도급인의 의뢰에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게 수급인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수급인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급인이 건물을 짓게 되면 수급인이 일을 해줬으니까 지붕과 주벽을 누가 올렸어요? 수급인이 올렸네. 그러면 주벽과 지붕을 올리는 순간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원시 취득했어요? 수급인이. 주벽과 이 지붕을 올린 사람이 원시 취득하도록 돼 있으니까 원시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물을 누가 줬어 지금? 수급인이 줬잖아. 그러니까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건물이 주벽과 지붕이 올라갔을 때 도급인이 이걸 갖다가 보존 등기를 해서 보존 등기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소유권이 도급인한테 넘어가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파면 얼마, 1층 올리면 얼마, 2층 올리면 얼마, 3층 올리면 얼마, 이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돈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면서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수급인. 그래서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했으니까 건물이 수급인 거니까 자기 건물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타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유치권은 타 물건인데 지 물건이니까 자기 물건에다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니까. 자기 물건이야 이거 지 물건이 돼 뭐해. 문제 잘 봐요 거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 건물이니까. 본인 건물이니까. 본인이 원시 취득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요. 판례가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지하층 파면 얼마고 2층 뭐 1층 올리면 얼마고 2층 올리면 3층 얼마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보존 등기를 도급인 명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이 수급인이 이게 채권자가 되면서 그러면 도급인이 건축주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안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올라가고 있는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두 개가 돼요. 판례가 두 개. 그래서 일단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한 것은 원시 취득이니까 이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요렇게 준 것은 원시 취득이 안 돼요. 이건 판례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이건 판례 자체가 그래. 그래서 자, 요 판례를 내가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유치권에서 판례를 찾아봅니다. 요 판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써놨을 겁니다. 자, 어디냐면 421페이지에 있네요. 421페이지 정가운데 2번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치권의 객체는 대상이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 나왔다. 자신의 노력과 출제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재료 사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제가 뭐냐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재료를 사왔다. 이게 출제예요. 모의고사 출제했다는 소리 아니고 거기 출제의 뜻이 거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재료 사왔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출제. 그게 출제야.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독립된 건물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게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수급인 자신의 소유를 할 것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례가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그 판례가 지금 우리 2번 문제야. 자기 노력과 재료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재료로 지어진 것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 물건에는 본인 물건에는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자기 물건이니까. 그래서 2번 2번 판례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못 맞췄다고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10월 달에 해보는 거고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을 만드는 거라면 틀을. 그래서 판례는 지금 이론 정리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판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서 판례를 하면서 정리하면 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판례 특강이 될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면서 판례는 최대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중요한 건 이론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판례를 나중에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판례 정리를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번이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된 후, 요 중요한 건 후입니다.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유치권이 그 뒤에 성립했다는 거죠. 점유를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넘겨받았잖아요. 잠깐만 보세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점유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점유.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돼.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를 해야 돼.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먼저 발생했고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때 가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선순위, 유치권이 후순위. 됐죠? 유치권은 등기 안 해도 발생을 해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후순위로 성립을 했어요 지금. 이전부터 유치권이 취득한 경우에 그 유치권이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됐으면 경매가 진행되면 유치권은 그 뒤에 발생했으니까 유치권은 경매로 타 죽어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자 1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경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소멸 안 해요. 왜냐 경매 신청 들어오기 이전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 들어오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선이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 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안 죽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이 그 뒤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힘을 못 쓰고 그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주장이 안 되는데 요 케이스는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 안 하면 몇 년 걸린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한 2, 3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이렇게 되면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입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임의 경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에 의해서 바로 지금 경매가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매가. 그러면 기입 등기 하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있었네.
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여기서부터 죽지만 유치권은 안 죽어요. 이건 불사신이다 이렇게 이 경우는 안 타 죽어. 그런데 그 문제 케이스는 경매 기입 등기가 먼저 됐고 유치권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케이스가 달라. 그래서 지금 거기 2번에 3번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 이 케이스가 시험 문제, 유치권에서 이 시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이거 케이스 다시 정리해 줄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위해서 유치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인정돼. 비용 상환 청구권 때문에 유치권 인정해요. 하는데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에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여기 잠깐 보세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축주가 보존 등기한다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공사대금이 밀리면 점유해서 유치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만 유치권이 발생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원시지득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힌트가 나온 거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은 보존 등기를 도급인 앞으로 안 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 경우는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원시취득이 돼버리게 되면은 수급인 건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딱 하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힌트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만 발생 안 해. 그 외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가 두 개라니까.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만 유치권 행사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유치물의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는데 단 거주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이고 사용은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차임 월세 지료는 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은 반환하라. 지료 차임은 내야 돼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3번 보시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옳다? 또 자신이 없네.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1번부터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봐요. 당사자의 합의라고 하면 약정인데 유치권에는 약정으로 합의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 합의로 성립하는 건 저당권과 질권은 합의로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합의로 약정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유치권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슬롯이 자릅니다. 이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점유권에 의한 점유의 회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돼요? 잠깐만, 점유의 회수의 소는 점유권으로 했다는 소리잖아요. 힌트가 나왔다면 점유 회수의 소는 점유권으로 지금 반환 청구한 거네. 그럼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정확하게 기간이 붙었어요. 얼마? 1년. 물권적 청구권에서 해줬는데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배제 청구권이 이거 전부 다 소를 제기하려면 그게 출소 기간 1년이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출소 기간 1년.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잠깐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은 영구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받지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점유권에 의한 점유 회수나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 전부 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내에 행사해야 돼. 1년.
그러니까 일단 점유회수에서는 1년 내에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슬러시 자르고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다? 여기 점유. 그럼 지금 점유를 상실한 거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이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점유가 부활된 점유를 회복한 건 아니죠. 지금 점유를 뺏겼다니까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점유를 뺏겼으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현재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야. 그 사람한테 다시 점유를 회복해야지 유치권 부활을 한다고요. 돌려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왜?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점유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했네. 여기 다 써놨잖아요. 유치권 소멸했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승소 판결에 의해서 점유도 돌려받아야 유치권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 자, 세 번째,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수급인 나오면 이제 겁나지. 자, 수급인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동그라미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독립성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 행사? 독립성이 없는 건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 신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박스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봐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안 된다. 너무나 쉬워.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여기 우물물치 없다. 그래서 여기 물상대위 안 된다고 돼 있죠? 예, 물상대위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유치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에 제3절 저당권이 등장을 했어요. 자, 지금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저당권은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정도 주게 되는데요. 자, 저당권과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서 돈을 빌리니까 뭐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금전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억쯤 빌렸다라고 해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다 이렇게 하고 돈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되겠네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3억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놓으라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놨습니다. 이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3억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에다가 담보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걸었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걸었기 때문에 을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입니다. 갑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저당권 등기를 3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거 3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된다 그랬어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세 군데에서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불병 합의에 따라 지금 을이 저당권자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병 앞으로 이렇게 병이 저당권자다 이래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가불병 3자 합의에 의해서 3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아까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가불병 3자 합의에 의해서 병 3자 앞으로 등기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판례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3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3번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가면 이런 건 안 틀려요. 이게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런 판례들이 나왔을 때 막 당황스러운 거지. 좀 지나고 나면 이거 뭐 3개밖에 없는 거라서 뭐 할만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다면 이 저당권의 등기가 이 부동산 저당 부동산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는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논점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겁니다.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 그 다음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칩니다. 이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지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대지 사용권. 자,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언제 미치느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미하고 미칩니다. 다시 한번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저당권 뭐 한다고요? 설정 전후. 전이냐 후냐 불문하고 전후 불문하고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전후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이 미친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원칙이란 말을 한 거 보니까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특약으로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 배제 특약 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고 이걸 갖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면 3자에게 가능하다고요? 등기.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등기까지 해놓으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의 대지사용권이 뭐가 있다 그랬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토지 지상권. 여기서 대지사용권은 토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사용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까지 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외적인 내용으로서 물상대위하고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입니다. 일단 과실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미치질 않아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미치는데 언제부터 과실수취권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인데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 기입 등기를 다른 말로 경매 개시 등기라 그래. 같은 말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나 개시 등기나 같은 말인데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가 있으면 무슨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건물 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지금부터 월세는 다 은행 우리한테 내시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이 저당을 잡아놨던 그 건물에 임차인들한테 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월세는 우리한테 내야지. 건물주한테 내면 이제 2번씩 내게 됩니다. 건물주한테 안 내도 되니까 우리한테 내세요. 이렇게 해서 통보를 딱 해야 돼.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월세 차임은
우리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임차인한테 다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효력은 그 월세도 그 법정 과실이니까 과실, 법정 과실, 이자, 월세 이거 전부 다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 기임 등기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럼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물주한테 돈 내면 두 번 내야 돼. 왜? 은행한테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지가 오면 딱 은행한테 채권자한테만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물상대위는 말이죠. 지금 저당 부동산이 멸실훼손됐습니다. 물상대위는 저당 부동산이 이 저당 부동산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당했습니다. 멸실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공용징수 당했습니다. 공용징수는 공용수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용징수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실훼손 공용징수를 당해서 소유권이 상실되면서 저당권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소유권이 죽고 소유권이 죽으면서 소유권에 걸려있던 저당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네. 가치 변형물입니다. 이 가치 변형물은 뭐가 있냐면 뭐 각종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 같은 것이 가치 변형물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 이런 것들을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고 이 가치 변형물을 바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물상대위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압류해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물상대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물상대위할 수 없냐 그랬더니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차임, 월세 이런 거 차임이라든가 이런 월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물상대위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재 뒤적뒤적하니까 찾아줄까 내가? 자, 물상대위 안 된다 그러면 찾아주겠습니다. 거기 442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양가로 4번 442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물상대위 할 수 없는 거 부동산의 무슨 대금? 매매대금. 그래요. 부동산이 멸실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은 부동산이 멸실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협의 수용된 거 협의 수용도 매매로 봅니다. 다시 한번 뭣도 매매로 본다고요? 협의 수용. 그럼 조금 전에 공용징수가 수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징수는 수용재결만 의미합니다. 무슨 재결? 수용재결. 수용재결만 의미하지 협의 수용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의 수용된 것은 뭐로 간다고요? 매매. 협의 수용은 뭐로 간다고요? 매매. 매매는 수용보상금이 무슨 금액이 돼버려요? 매매대금이 되지. 협의 수용은 뭐로 갔다고요? 매매. 그러면 그 협의 수용된 금액은 무슨 금액이 된다? 매매대금이 돼. 매매대금 물상대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구체화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취급을 할 수 있는 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는 것은 재결 수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동그라미에 협의 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공용진수가 아니고 사법상 무슨 계약으로 본다고요? 매매계약. 왔구나. 협의 수용은 매매다.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돼. 그러므로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실질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토지에 취급을 할 수 있고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매매대금, 차임, 월세 이런 것들은 물상대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미치는 범위 민법 360조와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여기 좀 있는데 3억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있네요.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그래서 민법 360조가 규정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그럼 첫 번째로서 원본에 미친다는 겁니다. 원본을 다른 말로 원금이라 그래요. 왜 원본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금전이 일반적이지만 금전이 아닐 수도 있고 물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이라고 돼요, 법조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자입니다. 이 원본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요 이자는 3%라고 계산하겠습니다. 요 원금에 대한 이자 3%. 그다음에 위약금.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변제기에 변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입니다. 지연 이자. 이 지연 이자는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연배상이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은 단 1년분만 하나입니다. 지연배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를 한다. 20%짜리 1년만 물어준다는 겁니다. 요 원본에 대한 이자는 3%인데 이건 무제한으로 담보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무제한 담보되는 거고 여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 요것만 1년분입니다. 요 원본에 대한 이자는 1년분이 아니고요. 이건 무제한이에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만 1년분입니다. 요거 헷갈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실행 비용. 이 실행 비용이라는 건 경매 비용인데 이 실행 비용도 피담보 채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행 비용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걸 목적물을 경매를 하려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목적 부동산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감정 평가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감정 평가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실행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목적물을 갖다가 일간신문에다가 쫙 이렇게 한 반 통 정도로 해갖고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니까 그 비용이 전부 다 경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실행 통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그 실행 비용으로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당권이 걸려있는 저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채권자가 한다, 채무자가 한다. 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걸렸잖아요. 이 저당권이 걸려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채권자가 한다 그러면 은행이 한다는 소리고 채무자가 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한다는 소리예요. 자, 채무자가 합니까? 채권자가 사용수익 합니까?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 사용수익 하는 겁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와서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권리가 두 개라 그렇습니다. 뭐하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고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 요 두 개는 뭘 수반하지 않는다고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두 개 다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금 저당권이 걸려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고요? 채무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의 이 부동산을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릅니다.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을 지금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자한테
있습니다. 팔아먹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안고 사갔겠죠? 안고 사갔어. 말소 안 시키고 안고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이 부동산의 권리 취득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사간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인데 이 권리 취득자를 싸잡아서 전부 다 제3 취득자라 불러요.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자를 싸잡아서 뭐라 한다고요? 제3 취득자. 그럼 이 제3 취득자를 좀 보겠습니다. 제3 취득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 설정 이후 권리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그자는 일단 매수인, 즉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이 매수인 소유자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왔다고요? 안 말소하고 왔다고요? 안 말소하고 사왔어요. 안 말소하고 사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갭 투자에 해당되죠? 안고 샀으니까 갭 투자 이것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부동산의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 세 번째로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네 번째로서 임차권을 설정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는 이자들을 제3 취득자는 경매가 실행된다면 모두 말소될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매가 실행이 되면 전부 다 후순이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후순이기 때문에 경매 실행으로 모두 뭐 한다고요? 말소. 경매 실행으로 모두 말소됩니다. 제3 취득자들은 경매 실행으로 모두 말소된다. 모두 예외 없이 다 말소돼요. 말소된다. 자, 말소가 되는데 그러면 변제기에 지금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를 했으면 채무자가 저 채무자라고 하는 건 저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부동산의 채무자 갑이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 갑이 변제를 못했어요. 채무자 갑이 변제를 못했다 이거죠. 변제를 못해서 이걸 갖다가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고, 잠깐만,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경매가 되지는 않아요.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법원 1과인지 2과인지 3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당받은 부서에 나와서 물건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건 조사하고 대법원 사이트까지 올리려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경매 기입됐고 담당과에다가 배정 그 경매 물건을 배정을 하고 담당과에서 나와서 그 물건을 조사해야 돼. 현장 와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럼 임차인이 누가 있고 권리관계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매 기일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달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저 제3 취득자들이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가 갚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 변제가 됩니다. 대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는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 대위 변제하고 이거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대위 변제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하라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의 변제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라고 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제3취득자들이 대의 변제했으니까 채무자, 요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채무자 갑한테 구상권 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3취득자들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메가지고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살겠다고 지그들이 가서 그 목적물을 경매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어요. 제3취득자가 스스로 가서 경매인이 돼서 목적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간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 유입비 이거 주세요라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상환.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한다, 법원에 행사한다. 법원에 돼야 돼. 갑은 개털이라 줄 돈 받을 것도 없어. 이거 거리에 나 앉을 사람이라.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법원에다 청구해야 돼. 법원에다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해 줍니다. 우선 변제 봐야 뭐 비용상환 청구 뭐 얼마나 된다고 한 200~300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 일단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목적물이 멸실훼손했대요.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 저당 그 담보로 내놓은 담보 부동산이 멸실훼손했다는 겁니다. 담보부동산이 멸실훼손됐을 때 그러면 채권자 은행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이 멸실훼손했으니까 그러면 빌려간 돈 3억 즉시 갚아라.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갚아라. 더 나가서 멸실훼손에 대해서 지금 설정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한 것은 저당권을 깨버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유지. 그냥 저당권을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건 깨버리는 거고 이건 유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돼요.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됩니다. 어차피 그 두 개 다 깨버리는 거니까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안 하고 즉시 변제 청구하면 손해배상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쭉 봤는데 관련 문제는 쉬었다가 와서 풀겠습니다. 거기 문제 좀 풀어놓으세요. 푸는 시간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적으로 몇 번 저기 4번과 4번하고 6번 문제를 처음으로 거기 5번 문제는 지금 푸실 수는 없으니까 5번 문제는 제가 설명 따로 해야 되고요. 4번하고
6번만 먼저 풀어 놓으세요. 해설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